자, 확률 단원으로 들어왔는데 봅시다. 확률. 이게 이제 순열 조합,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확률이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도 보면 했던 것이 확률이다라면 전체 경우의 수, 그다음에 분의 우리가 찾는 그 상황, 그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 세는 법, 이거 세는 법, 요걸 앞에서 배웠으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보게 될 건데 오늘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건 용어 정리야. 용어 정리 뭐 다양하게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 표본 공간이다라는 건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 전체의 집합인 거야. 집합이다라는 거에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이걸 처음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선생님이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라는 시행이라는 말을 썼지. 시행이 뭐야? 주사위를 던지거나 뭐 동전을 던지거나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이걸 시행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사건이다라면 바로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인 것이 예를 들면 조금 더 수월할 거야.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하나를 던져. 그래서 이제 표본 공간은 우리가 S라고 쓰지. 표본 공간이 뭐냐면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눈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사건이다라면 뭐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2의 눈이 나오는 사건, 뭐 짝수가 나오는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근원 사건은 뭐냐면 표본 공간 이것의 부분 집합 중에서 단 한 개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집합이야. 그러면 지금 주사위를 한 개 던지는 요거에서 근원 사건이 뭐냐면 1, 2, 3, 4, 5, 6 이런 애들이 근원 사건이 되고 그 다음에 전 사건이다라면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을 말해. 그래서 요거는 이제 표본 공간을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공사건 하면 우리가 공집합을 떠올리면 되는데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말해. 그 다음에 요 합사건, 곱사건 요거는 합사건이다. 이게 뭐 A, B를 우리가 예로 들자면 이제 A와 B,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합사건이라 하는데 그래서 집합으로 표시하면 훨씬 더 와닿지 얘들아. 자, 그다음에 곱사건이다라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집합으로 이해를 하자면 교집합. 자, 그다음에 여사건이다라는 건 여집합 기억나지?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률에서 나오는 사건이 이제 배반 사건, 그 다음에 종속, 독립 이렇게가 나오는데 일단 나오는 용어마다 조금 알아두면 되겠네. 배반 사건이다라면 얘네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걸 말해. 즉 교집합이 공집합인 두 사건. 우리는 이걸 서로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해. 알겠지? 이런 용어들은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서 이렇게 쭉 떠올려 보면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확률에서 다루는 세 가지가 수학적 확률이라는 게 있고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고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 수학적 확률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동전을 하나 던질 때 동전을 한 개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확률은 이러면 뭐 아마 열의 9명은 2분의 1이요라고 대답을 할 거야. 이게 수학적 확률이야. 알겠지? 자,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럼 진짜로 동전 두 번 던지면 한 번은 앞면, 한 번은 뒷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나? 그렇지 않지. 그치? 예를 들어서 두 번 던졌는데 두 번 다 앞이 나올 수도 있어.
아니면 뭐 5번을 던졌는데 앞면 2번에 뒷면 3번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뭐 몇 번 던져서 몇 번 이렇게 어 이제 이게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통계 조사를 해서 얻은 확률이 통계적 확률이거든. 실제로 5번 던졌는데 앞면이 3번 나왔대. 그럼 앞면이 나올 통계적 확률은 뭐니? 5분의 3 이렇게. 그치? 근데 사실 이건 내용을 배울 때에 우리는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용을 배울 때 통계적 확률은 이런 거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로 나오는 거지. 실제 너희가 만날 시험에서는 수학적 확률로 문제를 풀게 되겠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알아봐야 될 것은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잠깐 고민은 했으나 실제 문제 풀 때는 뭐 너희가 어디 공부를 할 때 이런 용어가 나오면 왜 안 가르쳐 줬지라는 생각을 할까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통계조사의 시행 횟수가 말이다. 커지면 커질수록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라는 거야. 여기 이제 뭐 극한의 기호를 써서 이렇게 나타내서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책들도 있지만 우리가 현재까지 요거를 선생님이 영상을 찍는 요 순간은 너희가 이제 뭐 극한이나 뭐나 이런 것들 아직 아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미만 좀 전달해 주고자 해서 말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 다시 뭐라고?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건 시행 횟수, 즉 통계 조사의 시행 횟수가 커지면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이 말은 2번 던져서는 앞면이 2번 나왔고 5번 던지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게 실제 1000번을 던지면 앞면이 점점 500번에 가까워지고 만약에 10,000번을 던지게 되면 앞면이 5,000번에 가까워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게 큰 수의 법칙이구나. 시행 횟수를 늘리면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자, 그다음에 기하학적 확률은 이따가 예를 하나 정도 들어주면 될 것 같아. 너희가 확률에서 우리가 할 여러 가지 새로 나오는 용어들은 이 정도다라는 걸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 나머지 이제 실제로 너희가 문제를 푼다면 다양한 예제들이 나오겠지. 그건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것들이거든. 예를 들어서 남자 뭐 5, 여자 3, 얘네가 원탁에 앉는다라고 선생님이 설정을 한번 해볼게. 원탁에 앉을 때 여학생 3명이 이웃하는 확률을 구해봐 라고 했어. 자, 그러면 확률이라는 건 말이야 전체 경우의 수거든. 뭐뭐 할 때 이게 분모인 거야. 뭐뭐 할 때. 자, 그러면 남자 5 여자 3을 원탁에 앉힌대. 그럼 전체 몇 명이야? 8명이지. 그러니까 8명을 원탁에 앉힌다라면 7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야. 거기에서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 이 사건의 경우의 수가 여기 들어가면 되거든. 여자 3이 이웃하니까 한 덩어리로 본다라는 건 잘 알고 있지? 여를 한 덩어리로 볼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남자 5 하고 이 한 덩어리 하고 원탁에 앉히니까 몇 명인 거지? 이걸 하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은 1 뺀 거 5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데 이 안에 여자들끼리 배열해야 되는 경우를 곱해주면 되겠지. 얘네 셋은 원순열 아니냐? 아니, 요거끼리 얘네가 전부 얘네끼리 안에서만 자리를 바꾸면 되는 거지. 자, 원순열에서 우리가 셌던 건 뭐냐면 여자가 이 의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한 자리씩 이동되는 거지. 일로 오고, 일로 오고, 일로 오고, 일로 오고, 일로 오고, 일로 오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센 것이 바로 요거인 거지.
그럼 이 한 가지 케이스 안에서 여기 여1, 여2, 여3이 지들끼리 자리 받고 붙어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원순열이 아니라 직순열로 3명을 배열하는 거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네. 그래서 3팩토리얼이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경우의 수 세는 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뭐 순열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 뭐 등등등 그 다음에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등등을 이용해서 골라내주면 된다. 이렇게 계산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하학적 확률의 예 중에 사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선생님이 수업 때마다 예로 되는 거고 책들마다 다 있는 내용 이게 정사각형 그 다음에 한 변기를 뭐 A라고 해도 되고 뭐 이건 계산하기 편하게 10이라고 해볼까. 자, 이거 안에 점 P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여기를 A라 하고 여기를 B라고 한번 해볼게. 여기를 P야. 그러면 각으로 할까? 삼각형으로 할까? 자, 각 APB가 둔각이 되는 확률을 구해봐라면 둔각과 예각을 가르는 건 직각이겠지? 그러면 얘가 직각이 되려면 이게 원의 지름이 되면 그 위에 있게 되면 90도가 되겠지. 여기 5니까 5짜리로 이렇게. 자, 선생님이 지금 그린 이 라인 위에 P가 있다면 어때? 이렇게 돼서 90도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얘가 둔각이 되고자 한다면 P가 이 안에 있어야 둔각이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P가 돌아다닐 수 있는 전체 넓이 분의 둔각이 될 넓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P가 돌아다닐 수 있는 전체 넓이라면 이 문제에서 이 내부의 P를 잡는다라고 했으니까 제 사각형의 넓이가 바로 전체가 될 것이고 둔각이 되고자 한다면 이 넓이가 되겠지. 그러면 요거는 반지름이 5인 반원이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반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200분의 25파이가 되고 확률이지 이게. 그러면 8 이렇게 해서 8분의 파이가 정답이 돼. 이런 것이 이제 기하학적 확률 이렇게 보면 되겠어. 짧게 좀 끊어줄까?